다우가 소폭 하락을 했죠. 0.24% 하락을 하면서 27,778포인트, S&P 500 지수는 0.23% 상승, 나스닥도 0.73% 상승했습니다. 자,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지었지만 S&P 500,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신캐스터 연결되어 있네요.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양호하게 나타난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까지 올라서는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400포인트에 인접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8% 가까이 올라 열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11,200포인트 선에 안착했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로 장 초반 낙폭 이후 안정적으로 회복해 상승세를 이어온 S&P 500인데요. 다만 다우의 경우엔 회복은 했지만 상승을 잇지 못하면서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0.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을 보인 가운데 쌍주가 편입된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기술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호실적을 발표한 유통업계는 이미 전일장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요일장은 보합권에 머무른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워렌 버핏이 매수에 유명해진 콜스를 살펴보면요. 예상보다 양호한 주당 순손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23%가 하락하는 등 큰 성장을 보였던 월마트와 대비되면서 14%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뿐만 아니라 동일 매장과 온라인 매출 성장률 그리고 유료 회원 수까지 일제히 큰 증가를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장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미 전일장 2% 넘게 오르면서 수요일엔 0.6% 내린 선에 마감했습니다. 홈디포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물면서 집수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매출과 동일 매장 모두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장중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전일장 상승분 반납하면서 1% 넘게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어드밴스 오토파츠 역시 코로나로 인해 DIY 열풍이 불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1%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유통업체와 배달 서비스 등 언택트 관련 업종은 오늘장 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아마존인데요. 코로나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아마존, 신규 채용과 신사업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4%가 넘게 올라 3,3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징동닷컴 역시 호실적에 수요일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이외의 빵주 일제히 좋았습니다. 구글 2.5% 상승, 넷플릭스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차량 호출 사업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로 주력 사업을 바꾼 우버도 수요일장 2% 상승했고요. 리프트 역시 2.8% 올랐습니다. 준비디어도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 지역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더해졌는데요. 4%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라클은 틱톡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2% 상승 보였습니다. 북미를 포함해 총 4개 국가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요. BMO에서 목표가를 565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전일장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0.6% 내렸습니다. 그래도 490달러 선은 지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조정받으면서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 살펴보면 테슬라 2.8% 올라 다시 신고가 경신했고요. 니오도 1%대 올랐지만 니콜라는 약세를 이었습니다. 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와 상품 시장입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속에서 눈에 띄는 좋은 소식을 찾지 못한 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3% 하락, 이탈리아도 2만 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 역시 3일 내내 5천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합의를 주시한 가운데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WTI는 어제와 같은 수준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이어지는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에 다시 0.7% 오르면서 2,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2,01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해 92포인트 초반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 세계 각국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운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기술주가 이끈 S&P 500 신고가 랠리입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S&P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도 시장에 영향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 자체는 혼조 양상 보이면서 내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주만이 유일하게 조금 강세장이 돋보였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 오르고 오라클도 개별 이슈로 인해서 2% 오르는 등 쌍주, 기술주 전반적으로 조금 크게 올라줬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금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미중 갈등, 부양책 등 불확실성이 강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또 경기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디스가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이른바 추락 천사 회사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점이 회사채 매도나 신용 부도 스와프, CDS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31개의 비금융 회사채를 무디스가 투자 부적격 등급인 정크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던 중 회사채 증가가 이 회사채 매도나 신용 부도 스와프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CDS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신용 부도 스와프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생 상품인데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보전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서 제조업과 관련한 설비를 대거 옮기게 되면 5년간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67%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업들의 공급망 리쇼어링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약 80% 부분이 공급망 차질 문제에 직면했고 약 75%는 기존의 리쇼어링 계획을 강화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S&P와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했지만 종목별 장세 부인 가운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라던가 또 부양책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혼조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월마트, 홈디포 등 유통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소식도 강다운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 소매 업체들, 주택과 관련한 기업들이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도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고 또 시장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 시장 자체의 건설 현황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택 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은 주택 시장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강점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 홈디포는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23% 급증했습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이 실적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동일 점포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가운데 홈디포 측에서는 실내 생활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이 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월마트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 또 예상치 상회해줬고 특히나 월마트는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대비 97% 상승하면서 또 온라인 업계에 또 호황을 입었는데요. 월마트 CEO는 앞으로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면 실적의 반등을 또 기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도 기대와 우려가 혼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 또 미중 간의 갈등, 추가 부양책이 아직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강다은 캐스터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박찬희 캐스터의 세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 5차 부양책은 언제쯤이라고 이슈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과 백악관이 좀 5차 부양책을 앞두고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백악관이 원래 안보다 굉장히 축소된 부양책안을 좀 새롭게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5차 부양책 언제쯤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부양책 소식에 이제 전해드리기 앞서서 코로나 먼저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조금씩 완화되기는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결국 지난달에 2차 확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만 4천 명을 기록해서 누적 확진자가 5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4만 1천 명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간밤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기존 5천 명 정도였던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월 들어서 지금 10,000에서 2만 명대로 2배로 넘게 늘어났고요. 누적 확진자 수도 195만 명으로 지금 2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부양책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간밤 공화당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부양책 법안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민주당 지도부 측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 합리적인 부양책의 타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당이 부양책의 일부 안건이라도 먼저 합의를 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전체 부양책 규모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5차 부양책을 앞두고 일단 미국 의회는 지금 휴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협상안이 좀 어떻게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촘촘하게 강화한 가운데 또 화웨이에 관련된 계열사 또 38개사에 대해서 미국 제재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는데요. 오늘 미국이 브라질 5G 사업 입찰에서 화웨이를 또 배제하라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인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 관련 이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5세대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해달라고 또다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내년 초에 5G 국채 입찰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입찰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브라질 정부에게 이번 국채 입찰이 화웨이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요. 크라크 차관은 브라질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운은 뗐지만 미국의 친구인 브라질이 5G 클린 패스 구상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넌지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G 클린 패스 구상이란 이제 화웨이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GT 등 중국 기업이 공급하는 어떤 5G 장비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날 미국은 이미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추가로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살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미국 기업이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화웨이는 큰 피해를 지금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서 화웨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사항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찬희 캐스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다섯 번째 이슈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글로벌 이슈투데이 5번째 이슈는요. 신용카드 막힌 홍콩 행정장관입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캐리람 행정장관의 신용카드가 막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당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홍콩 그리고 중국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는 가운데 홍콩의 행정수반이죠.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언급 역시 했었는데요. 의미 없는 것들이라 말하면서도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이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미국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회사 측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언급해드리고요. 확실히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조금씩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게 지난 15일에 또 미중 무역합의 점검회의를 갖고 난 이후에서 또 앞으로 그 추이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또 기대도 상존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 농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20년에서 21년 마케팅 연도의 인도분으로 19만 5천 톤의 미국산 옥수수를 구매했다고 확인을 한 건데요. 앞서서 이 미중 무역합의 점검회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 미국산 농산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미국 옥수수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는 신빙성을 더하는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합의 점검회의가 또 연기된 이후가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미중 갈등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 추이는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뜩이나 좀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글로벌 시장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새로운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뉴스들 계속해서 쏟아지는 만큼 그 추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고 앞서서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는데 틱톡 제재도 여전히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인수를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라클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오라클 관련된 이슈 분석 강당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틱톡의 인수자 후보로 이제는 오라클도 부각됐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한다라는 발표 이후 트위터도 이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 가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 이후 해당 주가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오라클 역시 이 틱톡 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2% 상승 마감했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죠. 이 오라클이 중국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북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사업부 인수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틱톡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벤처캐피털 기업들과 이 인수안을 오라클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수전에서 오라클이 경쟁하게 됐지만 인수안 논의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큰 진전을 이뤘다는 설명 역시 잇따랐습니다. 일단 이 한계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오라클은 소셜미디어나 영상 사업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틱톡으로부터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갖고 자사 제품의 마케팅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 또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크게 동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조금 외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비쳤습니다. 일단 오라클의 최대 경쟁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이 꼽히는데요. 이번 틱톡 인수가 조금 더 분명해진다면 오라클에 있어서도 상승 동력 중 하나로 또 작용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90일 안에 매각하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인수를 하게 되고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라클 관련된 이슈도 함께 봤고요. 다음 이슈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7번째 이슈는 세계 4위 부자 머스크의 행보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앨런 머스크의 행보가 남다른데요. 전기차 대표 종목으로 떠오른 가운데 또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스페이스 X, 앨런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이슈 분석 박찬희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19억 달러의 새 자금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이제 2조 2,5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인데요. 외신들은 스페이스X가 지난주에 이제 펀딩 라운드를 마쳤고 규모는 46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이제 펀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최근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스페이스X는 16명의 신규 투자자로부터 3억 4,6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뜨겁습니다.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6개월 만에 거의 6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오르다가 잠시 조정 상태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조정도 잠시 이제 머스크가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서 다시 랠리에 돌입했습니다. 여기 다음 달 22일에 예정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기차 스타트 업체 카노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회사 자체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그런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다. 스펙이란 이제 기업 합병을 목적으로 증시에 입성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수소차 업체 니콜라도 상장 전에 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네요.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또 전기차 업체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는 워런 버핏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버핏의 변심, 금 ETF 동향은인데요. 원래 워런 버핏이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원자재에는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렸었는데 최근에 금 관련 또 ETF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ETF가 아니죠.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금을 채굴하는 금광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분석 들어볼까요? 네, 월가의 대표적 금 회의로자인 워린 버핏이 이제 결국 금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 실물이 아니라 세계 2위 금광업체인 베리골드에 투자한 건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자재를 싫어하는 버핏의 그 평소 투자 스타일이 금 관련 투자에도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대규모 돈풀기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약달러 현상이 계속됐고 또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버핏 역시 금 투자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2, 4분기에 전 세계 2위 금광업체인 베리골드의 지분을 1.2% 매입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베리골드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8%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버핏의 금 투자 소식에 금 관련 ETF 또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금 ETF인 GLD는 오늘 장 0.8%가량 올랐고요. 이 밖에 블랙록이 운영하는 IAU나 에버딘 스탠더드에서 운영하는 SGOL 등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장중 한때 2,000달러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2,000달러를 진입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는 동안 금의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금 가격이 다시 2,000달러 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이어지고 또 저금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금에 대한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 장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들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강다은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1시간 전 마감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가운데 미중 갈등, 또 5차 부양체, 코로나 상황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